네, 안녕하세요. 로보티즈 김병수입니다. 로보티즈는 서비스 로봇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비스 로봇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반인들께서는 공장 자동화에 사용되는 로봇이 아직 더 익숙하십니다. 공장에서 쓰이던 로봇들이 최근 크게 발전한 인공지능과 결합하여서 우리 실생활 속에 다양한 서비스들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서비스 로봇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는 그 서비스 로봇에 들어가는 다이나믹 셀이라는 이름의 구동장치, 그리고 러스를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서비스 로봇을 만든 회사들에게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로봇 부품들, 그리고 그것을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이것을 공급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솔루션을 계속 공급해 오다 보니까 그 서비스 로봇 업계의 발전 상황, 기획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선행 답습할 수 있었던 기회가 많았었습니다. 그 개발 지원을 하면서도 업체가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수순을 한 단계 한 단계 고객사들과 함께 간접 체험을 해왔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그 AFD라는 회사는 재활 환자 구조 로봇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찾아왔었는데, 회사의 초기 펀딩부터 제품 양산에 이어지는 과정을 함께 지켜볼 수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또 검사 장비 만드는 업체라면 그들은 또 어떤 수익 모델로 이것을 발전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로봇 기술이 군사적 용도로는 어떤 것이 또 있는지, 또 건설 현장에서는 로봇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등등, 이제 로봇을 고객들과 함께 만들어 오면서 그런 경험들이 저희 개발력은 물론이고요, 사업적 안목까지 키워주었고, 그것이 로보티즈의 가장 큰 장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존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액추에이터를 사용하는 주 거래처는 매년 변화가 있는데, 최근에는 국방 분야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방위산업체인 레이시언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국내 로봇 업체로서는 최초로 미군납 절충 교육을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애니메트로닉스 업체들도 저희 주요 고객인데,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디즈니가 있죠. 그리고 올해 출시 예정인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는 하모닉 감속기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평가받아서 스위스 맥슨 모터사와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다이내믹 셀 Y로 분류되고 있는 이 제품은 감속기에 특화된 부품으로 업계의 특성상 품질이 검증되기 전에는 판매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고 또 품질에 까다롭게 평가를 하고 있는 이 스위스 맥슨 모터와 성능 및 내구성 평가를 진행했고요. 올해부터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 상장 동기를 말씀드리려면 로봇 업계의 밸류체인을 먼저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텐데요. 기존의 산업용 로봇에서는 감속기 같은 부품, 그리고 매니플레이터 같은 셋, 그런 업체들, 그리고 인터그레이터 이런 식의 가치 사슬이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로봇 분야는 그 기존의 거대 산업군 그런 업체들이 그들의 서비스를 바로 포팅할 수 있는 로봇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것도 현재 서비스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기를 바라고 있어서, 이 산업용 로봇 방식의 밸류체인으로는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도저히 이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 사슬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통신, 인공지능, 로봇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새로운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은 자본과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성장을 했습니다. 경영 철학 같은 거는 사실 별로는 없는데요. 제가 먼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직원이 대표자보다 더 위기의식을 느끼고 더 열심히 일해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흔히들 뭐 대표전 좀 여유 있어야 되고 이렇게 사람을 키워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일에 대한 몰입 동기가 대표자보다 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평일에 골프를 치는데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에 몰입할 동기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라고 지적될 수도 있는데요. 직원들은 항상 구체적인 방향성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함께 뛰겠다라는 것이 제 경영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2019년은 상장하고 첫 번째 해라서 저희에게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기간이었는데요. 한마디로 도약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큰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들과 거래들을 과감하게 포기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것저것 하던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품, 사업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매출은 소폭만 성장했지만 대신 매출 이익률이 크게 개선돼서 매출 원가가 지금 50% 이하로 낮춰졌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이익들을 현재 모든 신규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요. 새로 시작한 신규 사업이라는 것은 바로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사실은 저희에게 새로운 제품의 개발은 아니었고 내부적으로 한 10년 정도 준비해온 서비스였는데 상장을 계기로 본격화한 것도 있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통신이나 인식의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상용화를 시도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5G 기술과 머신러닝, 즉 흔히들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서 자율주행 로봇도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은 말 그대로 로봇이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배송 서비스입니다. 음식 배달이나 택배 같은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로봇업계 최초로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였고요. 그래서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로봇이 합법적으로 인도와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되었고 그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에 서비스가 안전하고 또 유용하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로봇 운영을 위해서 법 개정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텔레프레젠스 서비스로 확장할 예정인데요. 예를 들면 로봇을 통해서 원격 진료나 아니면 호텔 벨보이 서비스 같은 것들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바이오스로 여러 국제 행사가 취소되고 있는데 머지않아 로봇을 통해 전시 참관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규제 샌드박스가 끝나고 본격적인 사업화의 시기는 2022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배송과 함께 텔레프레젠스 기능을 포함한 로봇 서비스까지도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로봇 대회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참 전 추억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대학 시절 얘기인데 대학 생활 전체를 저는 사실 온전히 밥 먹는 시간까지 다 아껴가면서 로봇 만드는 데 바쳤습니다. 요즘 기억 남는 것이 마이크로 마우스 대회, 미루천 로봇 대회인데 이 대회는 해외에서도 아직 열리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국내 우승 후 일본 대회에서까지 우승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최초의 우승이었어요. 일본에서 우승한 것이. 그래서 25년 전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해당 업계에서 상당히 뉴스거리였습니다. 우승뿐 아니라 최고 기술상 이런 것까지 해서 4개의 상을 받았었죠. 그 뒤에 축구 로봇, 오토모빌 로봇 컨테스트 이런 여러 가지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것이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인생의 가장 큰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무렵에 제가 우승하고 아마 2년쯤 뒤에였을 거예요. 제 뒤를 이어서 또 한국인으로서 일본 로봇대회에서 우승한 후배가 좀 찾아왔어요. 뭐든지 같이 해보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함께 창업을 해서 그 후배가 지금 CTO 역할을 하고 있는 부사장이고요. 창업은 특별히 동기가 있었다기보다는 꿈을 찾아 로봇을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그 꿈을 이어가자 이런 것이었고요. 당시 로봇 시장의 주류는 산업용 로봇이었는데 저희가 바라보는 꿈과는 다른 거리가 있었죠. 회사 초창기엔 스마트 토이, 불륜용 로봇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근데 초기에는 어려움을 굉장히 심하게 겪었었는데요. 회사라는 것이 개발력만 되는 것은 아니구나.
개발력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뼈저리 있게 느꼈고 꿈보다는 시장을 보게 되었고요. 마케팅, 생산, 조직 행동, 회계적인 측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MBA를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CTO도 유학을 보내서 일본 동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막상 저 혼자 회사를 남아서 이끌려고 가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회사 경영면에서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소기업으로서 가장 어려운 것이 고급 개발자들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기술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당시 CTO의 유학이 아주 큰 투자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사실은 3년까지의 계획은 구체적이고 흐름이 제어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3년 후에는 1,000억 이상의 매출과 15% 이상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수년간 해온 것처럼 약 평균 연간 20% 정도의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심의 모바일 네트워크 시대가 펼쳐지면서요. 그 다음에 미래의 산업 분야로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거론되는데요. 빅데이터, AI 같은 것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런 건 사실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의 의미로 생각이 되고요.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보다는 포스트 모바일이다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클라우드, 온라인 쇼핑, 공유 경제 이것들을 이어서 오프라인과 연결시켜주는 자율주행 서비스, 원격 자아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절실해지는 시기가 오고 있음을 매우 강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가장 무망한 분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에 투자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